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죠. 네. 오늘 이제 증시는 이제 코스피는 좀 급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낮에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낮에 이제 무료 방송을 좀 열어서 시황 얘기는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또 저녁에만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 어서 오세요. 저녁 방송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왜 급락을 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면에 코스닥은 왜 올라왔는지 이걸 얘기를 해드릴 거고, 역시나 오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테마주들이 잘 올라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중소형주 테마주가 안 가고, SK 하이닉스가 그죠? 네,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네. 이제 그게 거의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 오늘 그 정원호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민주당 성동구청장이죠. 지금 뭐 이재명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 아직 뭐 예비죠, 예비.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 사람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오르다가 일부 종목만 좀 오르다가 한 오전 11시 이후에 이제 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된 게 있어요. 그 정원호라는 사람이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을 여론조사에서 그 뭡니까 그 오차범위 밖에 그런 이제 큰 격차로 오세훈을 이겼다. 네, 네? 오세훈을 이겼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막 바로 상한가를 가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알려드렸던 그 정원호 관련주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알려드렸던 정원호 관련주 말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오늘 이제 그 뭐예요, 우리 회원들도 오늘 바이오스마트를 아침에 잘 팔았거든요. 그래서 팔고 이제 후발주를 바로 추천을 하려고 하다가 내일 하려고 이제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그것도 살짝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물론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그죠? 네. 정원호 그 종목이 언제 여기서 뭐 가르쳐 드릴 수는 절대 없겠죠, 그죠? 어쨌든 그 정원호 관련주를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이쪽으로 따라 붙네요, 그죠? 네. 돈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원호 이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거죠. 민주당 후보로서, 그죠? 네. 예, 어서 오세요. 양하성님도 어서 오시고 천산이 러브포인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둘 다 급락 출발했어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7%, 처음에 시작이 마이너스 1.2%였지. 네. 하락 출발했다가 올라온 건데, 코스피도 시작은 마이너스 2.7, 네, 급락 엄청 세게 했죠, 그죠? 근데 끝날 때는 그나마 좀 감고 올라온 거예요. 네, 그나마.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많이 팔았네. 여기 보세요. 네. 많이 팔았어. 외국인이 오늘 1조 800억 원, 1조 넘게 순매도를 했고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별로 안 팔았죠, 그죠? 여기 별로 안 팔았어. 거래소를 많이 판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6,200억 원.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5천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 연기금은 1,100억 원 주고 샀죠, 그죠? 네. 뭐를 많이 팔았을까요? 당연히 전기전자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전기전자에서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고, 그 물량들을 다 우리 불쌍한 개미들이 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네.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지수가 급락 출발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금요일날 또다시 이제 AI 버블론이 또 불거졌죠. 우리나라는 자꾸 AI 버블이 아니다라고 언론에서 그러고 있지만, 아니, 맞아요. AI 버블이 맞다니까. 미국의 이제 다우지수는 0.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나다가 나스닥 쪽이 급락을 하니까 끌려 내려간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냥 그래요. 0.5%니까 뭐 크게 빠진 게 아니죠. 근데 나스닥을 보시면은 1.6%. 뭐 그렇게 큰 급락도 아니에요, 사실. 1.6%만 좀 빠졌네, 어제는.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급락 출발을 했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5% 급락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폭락한 주식이보다 반도체예요. 실제로 반도체 주들을 빼면은 거의 하락한 섹터가 별로 없어요. 미국 증시가. 뭐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랑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폭락한 건 있는데 걔네들이 폭락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질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던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뭐 기본 4%에서 뭐 10% 넘게 폭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박살이 난 거죠. 반도체가 더더욱 박살이 난 거고 대표적인 종목은 오전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 3%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무려 11% 급락했고 요거 AI 반도체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크게 빠졌죠. 오라클 또 빠졌고 마이너스 4%. 반도체 장비주들 뭐 램 리서치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심지어 요거 뭐예요? 반도체 3배짜리 ETF 있거든요. 얘는 14% 빠졌어. 그러니까 박살 났어요. 그냥 반도체 쪽이 그냥 박살 났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요것도 마이너스 6% 크게 빠졌죠.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AI 버블론. AI 버블이 맞다니까. 버블론이 아니라 버블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AI 버블 얘기를 잘 안 다뤄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우리나라 뉴스 AI 버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하거나 경고하거나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뭐 미국에서 그런다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크게 얘기 안 하잖아. 참 이게 썩었어요. 얼른 썩었다니 그만합시다. 네. 말하는 저도 지겨운데 듣는 여러분들은 또 안 지겨우시겠습니까? 그죠? 네. 패스. 네. 어쨌든 뭐 그래갖고 좀 빠졌는데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6개월 동안. 그죠? 최근 6개월 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지수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얘네들이 급락을 했겠죠. 보세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6%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급락 출발을 하지. 그나마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98% 거의 한 3% 마이너스 3% 가까이까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회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수가 그나마 좀 올라온 거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올라가지도 않고 신고가 나지도 않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하고 이제 최근에 전력설비 관련주도 이런 거 LS 일렉트릭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끝난 거죠. 또 AI랑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류의 대형주들이 오늘 좀 하락이 많이 나왔고 또 대형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코스닥은 잘 끝났죠. 플러스 0.1% 여기도 마이너스 1.2%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플러스로 올려놨어요. 잘해놨지. 코스피 쪽도 대형주는 마이너스 2.1%잖아요. 중형주는 마이너스 0.4%밖에 안 빠졌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오늘처럼 코스피가 아침에 그냥 거의 정말 실신해할 정도로 그죠? 네. 완전히 나가 떨어졌는데 여기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4%밖에 안 빠졌어요. 소형주는 마이너스 0.08. 네. 코스닥이 아닙니다. 코스피 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코스피 소형주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안 보냐고 이런 걸. 올라가잖아. 그죠?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랑 거의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코스닥도 다시 보시면은 계속 조금씩 티 안 나게 그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티 안 나게. 그죠? 이게 좋은 거예요. 왜? 또 코스닥 지수가 더 세게 올라가면 대형주만 간다는 거야 또. 일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차부작 차부작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 지수는 걱정하실 게 없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또 저녁 방송 준비하는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네이버에 네이버 뉴스 거기에도 이게 막 뜨더라고요. 뭐 이거 한국경제 거지 이거. 네. 단독 코스닥 거래소 내 별도 회사로 키운다. 큰 제목은 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증권시장 구조를 손질하는데요. 그럼 거기에 보면 한국거래소 얘기도 있고 코스피 코넥스 자회사 분리 얘기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굳이 제목을 코스닥으로 잡았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해드리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기 전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분위기 띄우는 거라니까. 코스닥 쪽 좀 띄워주려고. 백날 얘기해드리면 뭐해. 움직이질 않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죠?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네. 이런 거예요. 조만간 발표 날 거예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네. 문을 띄우잖아 지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네. 읽어드릴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읽어보세요. 이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 그냥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 급등한 거 좀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올라가니까 중소형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은 로봇 관련주는 좀 올라간 게 있는데 그건 알아서들 보세요. 로봇 관련주가 일부 이제 급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5%, 4%가 여자. 네. 거래소 기준으로 4% 급등 마감했고, 장중에 더 올랐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신라젠 이런 것들 이제 시가총액이 이거 4천억밖에 안 돼가지고 큰 거 ABL 바이오 시가총액 10조짜리 3%. 그리고 뭐 D&D, 파마텍, 올릭스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등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뭐 폭등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녹십자가 시가총액이 2조 조금 안 되는데 요것도 3거래일 연속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죠? 앞에 이제 전고점 있다 보니까 잠깐 멈춘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좀 괜찮아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왜 발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정책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돼. 제발 부탁드리는데, 주식은 순진한 사람이 하기엔 안 좋아요.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 순수한 건 모르겠는데 순진한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 망해요. 왜 망하느냐? 여태까지 그 사람이 배워왔던, 이렇게 알고 있었던 또는 이제 학습해왔던, 배웠던 그거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언론에서 배운 거, 집안에서 배운 거, 그런 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고서 간다고. 이 바닥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저걸 왜 하지?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언론에서 무슨 기사를 써서 쭉 보여주잖아요. 기사를 쓰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면 그 말을 100% 그대로 믿으면 안 돼. 또 반대로 100% 또 의심해서 안 믿으면 그것도 안 되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것들이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를 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뭐지? 의도를 아셔야 돼. 친어머니나 친아버지가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밥 한 끼 먹자.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나한테 밥을 사줄까?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가끔가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 의심하지 않잖아.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바닥은 그냥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언론 정부가 갑자기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만 낸대. 그러면 어머, 내가 코스닥 주식을 좋아하는 걸 알고 정부가 그렇게 해주나 보다. 너무 고맙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쯤에서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기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순진하다니까.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 순진한 사람은 아,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구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코스닥 지수를 띄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이거지. 뭐긴 뭐예요. 뭐긴 뭐요. 권력이지. 정치인들은 뭐 때문에 정치를 해요? 자기가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응? 자, 중년 넘어가면 특히 건강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시죠. 어르신들은 더 하시고. 왜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고. 수명, 생명 연장. 그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정치인들의 본성은 뭐예요? 권력 연장.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연봉 상승과 정년 연장. 그거잖아. 은퇴하실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목표는 뭐예요? 은퇴 연장. 그죠?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라고. 그냥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좌파건 우파건 간에 돈 버시란 얘기예요. 어? 아까 누가 저기 옆에 댓글에 표인봉 얘기 써놨던데 확 그냥 진짜 누가 표인봉 욕을 했더라고. 표인봉 씨.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묻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좌파건 우파건 간에 돈 벌려고 제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해준 얘기를 제가 해주니까. 그죠? 네. 어떤 분은 제 얘기가 다 100% 공감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가 도움이 되니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료로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듣고 잘 따라 하시라고요. 언론에서 하는 얘기 100% 믿지 말고 정부에서 하는 얘기 100% 믿지 말고. 아셨죠?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와이프가 하는 얘기 100% 들으면 안 돼.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네. 거긴 의도가 있거든. 네.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여자분들도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받아들이시면 돼.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순진하게 다 믿고 가가지고 의도 터지지 말고 잘 생각해서 잘 가란 얘기예요. 그거랑 똑같이 와이프가 남자분들 와이프가 하는 얘기 잘 듣고 네.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니까 판단 잘해서 잘 가시란 얘기예요. 싸우지 말고. 맞잖아요, 그죠? 네, 부부 생활도 연장 잘 하셔야지. 네. 어쨌든 그래서 정원화 관련주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지금 막 한다고 하는데 로봇이랑 바이오는 올라갈 거예요. 계속. 네. 중간중간 이제 들었다 놨다 하겠지만 왜? 안 그러면 바이오 얘기하다가 지금 일로 온 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바이오 지수 바이오 올린다니까. 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왜 하는데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아니라니까. 자기들 그 뭐예요? 그 정권 유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왜 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 올려야죠. 코스닥 지수 올리는데 뭐 갖고 올릴 건데? AI 같은 소리 아니에요. 코스닥 쪽에 AI 옛날에 그 2년 전, 3년 전에 다 했다니까 벌써. 2년 전에. 네. 그때 코스닥 지수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뭐 셀바스 AI 이런 거 그때 엄청나게 할 때 코스닥 지수 거의 안 올라갔어. 뭔데? 바이오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고. 바이오는 대형주부터 가요. 그 뒤에 중소형주가 빠르게 따라 붙어서 이제 확 올라가죠. 걔네들 항상 그래. 안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강남 재개발. 오늘은 강남 재개발 관련주가 올라가다가 좀 밀렸어요. 누구한테? 서울시장 민주당 성동구청장이죠. 지금은 정원호 씨한테 밀렸어. 정원호 테마주한테 밀렸어. 아침에는 잘 갔어요. 여기 보면은 경방 상한가 찍었거든요. 찍었다가 풀렸어요. 잘 보세요. 시간을 잘 보면 돼. 막 급등했다가 10시쯤에 상한가 찍었어요. 살짝 내려왔거든요.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11시부터 점점 떨어지다가 끝에 가서 더 떨어졌어. 그 다음에 신용 와코로 요것도 보세요. 11시 직전에 11시 딱 전후로 해서 상한가 갔어요. 근데 풀리더니 병든 닭처럼, 그죠? 조루독감 걸린 닭처럼
쭉 흘러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정원호 테마주한테 밀렸어. 신원종합개발도 나 오늘도 갈 거야 그러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하다가 밀렸다고. 왜 밀렸을까요? 정원호한테 밀렸다니까. 왜 밀렸느냐? 정원호 관련주가 아침에는 뭐 살짝만 올라왔어요. 삼표시멘트 상한가 오늘 3개 갈 뻔하다가 말았는데, 얘가 아침에 보시면 한 11시 직전까지 쭉 올라갔었어. 요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바이오스마트, 얘도 이제 한 9시 반? 요 정도까지 올렸다가 이제 안 가고 있었거든요. 좀 흘러내릴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시부터 올라갑니다. 대주산업도 아침에 되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11시 넘어서 확 올라가죠. 정확하게 11시 한 10분 이후부터. 아까 그 누구야, 경방이 주로 흘러내렸을 때 신용와코로 11시 여기 10분 이후로 떨어졌잖아요. 이때 뭐가 올라가냐면 갑자기 6일 CNS 이런 애들이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분차트입니다. 거기는 그 모엔즈 막 오르고 11시 이후에 나우아이비 요것도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11시 이후에. 이거 왜 그랬느냐, 이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그죠? 네. 이 양반을 오른쪽에 이제 정원호입니다. 네. 성남구청장 민주당 쪽이고, 이 사람이 오세훈을 무려 7% 차이로 서울시장 여론조사죠, 양자대결에서 7% 차이로 이겼다는 거예요. 차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조사에서 오 시장이 전 구청장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뒤진 유일한 사례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라니까. 네. 요 뉴스가 11시 이후에 나왔거든. 11시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른 거예요, 쟤네들이. 원래 오늘은 특별히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메가톤급 뉴스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는 정말 빅뉴스죠. 큰 호재지. 이름도,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도 이름도 잘 몰랐을 텐데 갑자기 인싸가 돼버려.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잖아요. 네. 인싸가 돼버렸어. 근데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면서 솟구친 겁니다. 크게 올랐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테마주가 급등을 했는데, 종목들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삼표시멘트가 대장 역할을 안 했어요. 투자 경고 피해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종가를 나중에 다 끌어내렸거든요. PS텍 이겼죠. PS텍 요것도 많이 안 올라갔어요. 투자 경고 예고 떠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대신 상한가 간 게 6일 CNS. 상한가 하나 나오고 어제 쉬었거든요. 금요일 쉬고 있다가 오늘 뽑네. 뽑는데 특징이 뭐냐면 매물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매물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요즘에 정원호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이게 장점이 뭐냐면 매물대가 다 있어요. 낙폭과대주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매물대가 뭐고 그냥 강하게 돌파해버립니다. 대주산업 여기도 매물대가 있을 건데 그냥 아무런 사전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매물대를 소화한 적이 없는데 그냥 밀어붙여버립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우아이비 여기도 쑥 올라와요. 모엔즈 쑥 올라와요. 이게 매물대 있거든. 거래도 엄청 많아요. 밀면서 올라가요 지금. 잭시믹스 이게 14%로 끝났거든요. 여기도 매물대 있습니다. 14%로 끝났는데 그 정원화 관련주 중에서 제가 지금 얘기할 게 10개가 넘는데 정원화 관련 중에서 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게 얘 하나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오늘 얘 하나라고. 나머지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근데 잭시미스가 이제 대체거래소 거래가 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거래소에서는 14%로 끝났잖아요. 일반적에서는. 근데 대체거래소에서는 18%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인 거죠, 그죠? 시간에서 4% 추가 상승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일도 아침에 정원호 관련주들이 갭상승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얘 하나라고 지금 대책을 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진 첨단수 이런 것도 살짝 들었더라고. 근데 얘 이런 거는 저 같으면 이런 거 추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 음봉이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 음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날 보시면은 뭐 하한가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악재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쨌든 뭐 하한가까지 갔다가 온 장대 음봉에 거래 터진 거다.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암으로 따지면 그냥 그 말기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저기 암 수술 해보려고 이게 딱 그 수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수술하려고 딱 이제 그 배를 갈랐어요. 딱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덮죠. 가끔씩 그런 얘기 들으잖아. 너무 심하게 덮어버려. 수술 불가. 그 정도로 센 매물대예요. 응?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거 추천 안 해요. 알고는 하시라고. 어머 바닥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 연초에 19,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이니까 싼 거 아닙니까?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싼 게 좋은 게 아니야. 옛날에 저도 전문가 하기 전에 지금 전문가직 하고 있지만 전문가 하기 전에 그 저도 전문가 방에 회원가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갔다가 그 전문가님한테 이제 잘 어떻게 그분이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저를 저보고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전문가가 된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시작이 그거였어. 저도 전문가 방일 때 회원가입을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해봤는데 어떻게 하다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 되게 잘 나가셨고 뭐 실력도 있으셨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전문가 해볼 생각 없느냐고 제의를 하셔갖고 저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그때 그분이 제일 비쌌어. 한 20년 전이었거든요. 20년 전? 20년 좀 안 됐구나. 네. 근데 아무튼 그때 회비가 그분이 90만 원인가 그랬어요. 서비스 그런 거 없어. 20년 조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한 90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그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전문가들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런 데는 안 갔어요. 그런 데 안 갔다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사람이 누구지? 제일 비싼 데로 들어갔어요. 왜? 싸고 좋은 거는 없어요.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일부러 비싼 데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그때 그 방에 들어간 거 지금까지도 후회 안 해요. 네, 그만큼 좋았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가격 보고서 어머 그 전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 5천 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주식하지 말라고. 근데 의외로 그런 식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형주가 뭐 옛날에 막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막 20만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 주가는 달라요. 카카오가 20만 원인데 지금 2만 원이에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설마 카카오가 망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산다고 이제. 옛날에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나.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정원호 관련주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사놨어요. 목요일 아침에 2,900원쯤에서 사놨다가 오늘 아침에 매도사인 내버렸어. 우리 방에서는 그 상한가까지 못 갔어요. 상한가 가기 전에 팔았으니까 아침에 한 10시 전에 우리 형들 다 팔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에서는 수익이 마이너스면 20%예요. 마이너스면 20%라고. 네, 상한가까지 안 갔으니까. 상한가까지 갔으면 수익 30% 났지. 근데 우리는 한 20% 정도? 그 정도 수익 낸 게 뭐예요? 최대 20%. 오늘 여론조사 발표 날지 난 몰랐거든요. 저는 전문가들 막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몰랐으면 몰랐다고 얘기해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당연히 늦게 팔아지. 미쳤어요? 아니 안 팔았지. 여론조사가 11시쯤에 발표될 줄 알았으면 이런 여론조사 발표될 줄 알았으면 안 팔았지 당연히. 미쳤습니까? 네.
오히려 회원들 보고 더 사라고 그랬겠지, 그죠? 빨리 더 사라고. 네, 닥달했겠죠. 근데 아침에 쭉 올라올 것 같길래 그냥 매도 사인 내고 치웠어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요거 다른 거 살라고 이제 오늘 장중에 낼까 하다가 안 냈어. 네. 뭐 있어요, 다른 거. 아직 소문이 안 났더라고.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살짝 얘기했거든요. 우리 방 원래 갖고 있던 거 중에 갖고 있던 건데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고, 관련주라고. 움직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내일 추천 나갈 거니까는 우리 회원들은 아침에 문자 나오면은 매수 사인 나오면은 매수 문자 오면 바로 사세요. 아셨죠? 네. 오늘은 당연히 그 종목을 빼고 얘기하겠지, 그죠? 네. 아니야, 놓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헷갈리거든. 네. 여러분들 말고 무방형. 이 무방형들 중에 특히 우리 방에 좀 잠깐 있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나 뉘앙스를 잘 듣고서 유추해갖고 막 종목들을 사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거짓말이 아니라 헷갈리게 해요. 근데 비양심적으로 안 하고 이제 대놓고 웃으면서 이제 이거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얘기해놓고 하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새롭게 움직인 거 몇 개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지오 엘리먼트. 네. 정오너랍니다. 정오너. 지난주에 누가 나와이비 제 유튜브 방송에 누가 댓글 다시더라고요. 저 원래 누가 댓글 달면 대답 잘 안 해주거든요. 거의 안 해줘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네. 누가 나와이비가 정호농 왜 물어보시길래 댓글 달아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맞다고. 그분 잘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라고 그냥 댓글만 달아드렸는데 맞다고. 네. 오늘은 새로운 종목 지오 엘리먼트.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11%로 끝났죠. 이런 게 있고요. 다 바닥에서 올라가지. 그 다음에 예림당. 목요일날 들었다 놨다 했었죠. 28%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어제는 금요일날은 쉬었고요. 오늘 뽑았습니다. 21%까지. 예림당이 그 뭔지 아시죠? 뭐 여기 항공사도 좀 연관돼 있었고 옛날에, 그죠? 그리고 옛날에 그 삼성출판사 뭐 그 Y인가 뭐 유명했잖아. 삼성출판사가 아니라 뭐지? 네. 아무튼 옛날에 이게 테마주로 되게 잘 가던 거예요. 예림당이 이게 테마성이 약간 돼요, 이게. 네. 이름 보니까 뭐 테마주 안 될 것 같죠. 테마주 끼가 있어요. 네, 끼가 있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그때는 이게 저출산, 영유아 복지 테마주로 됐었어요. 그때 꽤 갔어요. 네. 아주 많이 간 건 아닌데 와 이거 잘 가네. 그 정도는 됐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리플랜. 네. 요것도 정원호. 갑자기 쑥 올라오죠? 정원호예요. 저가주 중에 미래ING. 얘들 원래 저가 주식이 아니었는데 모르겠어. 맨날 역배열이요. 네. 그죠? 네. 어쩌다가 동전됐는데 원래는 동전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것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옵니다. 저가주니까 약간 탄력이 더 좋겠죠, 그죠? 요런 거. 낙폭과대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200억짜리라서 이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런 것도 있다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와이비, 모엔즈, 잭시믹스, 삼표시멘트, 피에스텍, 61CNS, 하이비브는 됐고, 이것도 있어요. 있기는 동전주, 대진 첨단소재, 대주산업 이런 거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던 거였고 새로 추가된 게 요거 지오 엘리먼트, 예림당, 누리플랜, 미래ING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이 정원호 관련주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늘어날 것 같아요. 반대로 그 서울시장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히 거론됐던 게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는 김민석이거든요. 근데 김민석이 관련주는 딱히 없어요. 오늘 뭐 한일철강이 김민석 관련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한일철강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 주가를 보면은 테마주로 올라온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세훈 관련주 있죠. 그러면 오세훈이 뭐 여론조사 저렇게 나왔는데 오세훈이 안 될까요? 나 오세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원호가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오세훈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일단 돈이 움직이거든요. 오세훈 테마주 중에 가장 이제 항상 가는 게 뭐냐면 진양 시리즈. 진양 제약 빼고 진양 산업, 진양 폴리, 진양 화학이 있거든요. 진양 산업 보시겠습니다. 안 움직이죠. 그죠? 오세훈 관련주 대표적인. 그 다음에 진양 폴리 힘들어합니다. 차트 꼬라지를 보시면 막 집안에 뭐 문제 있는 애 같잖아, 그죠? 네. 진양 산업은 맞고 진양 화학 이거 힘들어. 네. 오세훈 안 될 것 같아.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죠? 네. 이쪽에 돈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세훈이 또 될지 아니면 뭐 정원호가 될지 아니면 제 3의 인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죠? 그러나 이제 차트를 보면서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보면서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응? 돈이 안 들어와 있는 이쪽은 안 들어와 있어. 그 다음에 뭐 지능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들었다 놨다 해요, 이거는. 근데 오세훈 때문에 들었다 놨다 한다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는 한국선제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이 요번에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지금 부동산 때문에 서울 민심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투표라는 건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좀 제가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은 힘들지 않겠냐, 민주당 쪽에서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 흉내내고 싶지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바이오주나 로봇 관련주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제 보셨죠? 그다음 코스피에서도 대용주는 많이 빠졌지만 소용주는 오히려 하락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떨어졌던 게 더 회복이 됐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중소형주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지금 나오려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군부를 떼고 있고, 군부를 지금 지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보기엔 어떻게 해서든지 코스닥 지수를 날릴 것 같아요, 위쪽으로. 그래가지고 주시장을 많이 올려서 봐라,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또는 경제가 좋아질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서 주시장이 폭등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꽹과리를 치면서 지방선거에 임할 것 같아요. 이기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좌파 우파건 뭐건 간에 속지 말고 의도를 잘 보라고. 언론에서 하는 얘기, 정부에서 하는 얘기 100% 믿지 말고 의도를 잘 보시라고. 아니 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런 거잖아. 목적이 그건데 뭘 아니라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 저기는 아니. 아이고 답답하다 진짜. 나 그런 막 정치적인 얘기하는 분은 나 답답해 죽겠어. 돈 벌려고 재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정치적인 얘기 갖고 와요, 꼭 자기들끼리. 응? 그러면 뭐 생깁니까? 그죠? 뭐 훈장이라도 하나 나와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돈만 보세요.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이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원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유도 이 사람 띄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원호 관련주가 급등하던데요. 정원호가 누군가요?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분위기에 띄워주려고 지금 해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원호 관련주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여기서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특정 테마주가 막 급등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죠. 왜?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너무 지나친 비판, 너무 지나친 쉴드 치지 마시고요.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돈만 버세요. 돈 벌어서 잘 사세요. 여러분들 목적은 그거잖아. 여러분들이 돈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여기가 가서 돈 버셔갖고 잘 사시라. 싸우지도 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잠깐만요. 방송하시나 오늘? 잠깐만. 아, 김 실장님 방송하시네. 서울시장 관련주들을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자세하게 또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 뒤에 방송하시는 무소TV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시면 테마주 이제 종목들 뭐 올라가는지 쭉 얘기를 또 해주시고 있는 저분이 그런 거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 유튜브나 아니면 무소TV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혼자 하시기에는 힘드시죠?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세요. 특히 이제 기존에 우리 회원이었었는데 우리방 회원이었는데 잠깐 쉬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기존 갖고 있던 종목도 우리 방 종목 다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그거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아셨죠? 기존 회원분들도 들어오시면 기존 종목 그대로 들고 있을 거 아니야 또 그죠? 그러면 이제 파란 거 팔았다고 얘기해 드리고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